자, 평화를 꿈꾸는 곳 유엔으로 가자. 우리 민준이부터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8쪽에 그 유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 유엔이 생긴 유엔 뭐지? 세계 연합 연맹이 생긴 데가 제네바 국제 연맹이 생긴 데가 제네바인데 왜 굳이 제네바에 먼저 그게 생겼을까? 예영이. 내 생각에는 제네바에 그 제네바가 그 뭐 전쟁이 많아가지고 그 피해를 피해가 심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걷다가 만든 게 아닐까? 처음에. 어, 서로는 나도 예언이랑 비슷하게, 거기에 가난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많이 생긴 게 아닐까? 어, 나도 그 예영이처럼 그 제네바가 왠지 약간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약간 가난한 사람들이 좀 많아서 거기를 먼저 그 챙겨야 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먼저 본부가 생긴 것 같아. 응, 다 했어요. 자, 제네바라는 도시가 혹시 어느 나라에 속하고 있는지 알아? 스위스? 아, 스위스. 아, 여러분들 스위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치즈, 스위스 치즈. 또 우유, 우유, 치즈. 산? 아, 산. 거기 알프 알프스산, 산맥 있지. 알프스. 그래서 스위스는 노르웨이.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유명하고, 스위스의 그 시계도 유명하고, 그걸 응. 뭐라 그러지? 다용도 칼? 뭐 이렇게 막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거 있지. 맥가이버 네. 칼? 맥가이버 칼, 그렇지. 맥가이버 칼 뭐 이런 걸로 유명하고, 스위스는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국보다요? 것처럼 뭐 가난한 나라거나 이런 나라가 아니고, 그다음에 스위스는 이른바 영구 중립국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자, 영구 중립국. 근데 이 영구는 영원히라는 뜻이야. 영원히. 중립국. 중립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가운데. 아, 어느 아, 편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예영이하고 서로가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워. 야! 하고 막 싸워. 그러면서 민준이한테 야! 민준아! 예영이보다 서로인 내가 더 이쁘지? 그랬더니 예영이가 뭔 소리야? 서로보다 내가 더 이뻐! 민준이 누가 더 이뻐? 라고 했을 때 민준이가 난 중립. 즉, 난 서로와 예영이 싸움에 뭐 하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겠다. 끼지 않겠다. 라고 해서 스위스 같은 경우가 이른바 영구 중립국을 선포한 어떤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하필 여러분들이 지금 말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 이 책은 뭐에 관해서 알려주는 책이야? 유엔. 유엔에 관해서요. 유엔은 국제연합이야. 네. 근데 사실 국제연합의 본부는 어디에 있냐면 미국의 뉴욕에 있어, 뉴욕. 네. 네. 뉴욕이란 그러면 지금 민준이가 얘기했던 스위스의 제네바에 본부를 둔 것은 유엔이 아니라 유엔 국제연합이 아니라 국제 뭐 연맹. 연합하고 연맹은 달라. 네. 연맹의 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었어. 근데 지금은 이 어, 국제연맹이 뭐 한 거야? 없어. 어, 국제연맹이 사라졌기 때문에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뒀다는 말도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국제연맹하고 뭐하고 국제연합. 국제연합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뭐 한다는 거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돼요. 자, 네.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차이에서 여러분들이 제1차 세계대전이 있고 제 2차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세계대전이 있다라는 거야. 자, 제1차 대전, 제2차 세계대전은
다른 전쟁과 달리 다른 전쟁은 그냥 서로와 예영이가 둘이 그냥 싸운 거야. 서로 나라, 예영 나라 두 나라가 싸운 거야. 근데 세계대전은 특별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서로 편먹고 뭐 한 거야? 떼거리로 싸운 거야. 집단 싸움을 한 거야.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주로 그 오스트리아 제국이 편을 먹고 싸우게 되는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는데 오스트리아라던가 영국이라던가 아니 영국이 아니라 독일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이 뭐하고 한 편을 먹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영국이라던가 프랑스라던가 미국.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한 편을 먹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것들이 제1차 세계대전이야. 누가 이겼어? 네. 영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프랑스, 러시아, 미국 그 다음에 일본 나라들이 이겼어. 그래서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야 우리 앞으로 이렇게 뭐 하지 말자. 싸우지 하지 말자. 말자. 그러면서 만든 단체가 바로 뭐? 국제연맹. 국제연맹.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야. 국제연맹. 그리고 그 본부를 스위스 제네바에 제네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국제연맹이 별로 힘이 없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일본, vs 영국, 프랑스, 소련, 러시아가 나중에 이제 뭘로 바뀌어? 소련으로 바뀌어. 미국, 이런 나라들이 한 편을 먹고 뭐가 2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 자, 근데 여기서 편이 바뀌어. 요 나라가. 일본. 이 나라가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영국, 프랑스, 미국하고 같은 편 먹었었어. 근데 이 나라가 이제 뭐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어디 편을 먹어? 독일, 오스트리아. 편을 먹었고 일본이 요렇게 한 팀이 되고 나머지 요런 나라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을 벌인다는 얘기야. 누가 이겨? 그 영국, 프랑스, 소련, 미국이. 영국, 프랑스, 소련, 미국 이 팀이 이겨. 그래가지고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일본 이 나라가 진다는 거야.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바로 뭘 만들었어? UN. UN 국제연합. 국제연합을 만들었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거의 본부는 어디에 있다? 미국, 뉴욕. 미국 뉴욕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음. 이 국제연합 유엔의 안에 밑에 산하기구가 많이 있거든. 여러 기구가 많이 있는데 그 기구들 중에 일부는 어디에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에 그 기구가 있는 경우는 있어. 얘가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지만 그 안에 보면 여기 책에도 보면은 여러 단체가 그 국제연합 밑에 있는 뭐 유넵이라던가 UNDP라던가 유네스코라던가 뭐 이런 여러 기구가 나오지. 근데 그 중에 몇몇 기구는 이 스위스 제네바에 기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스위스라는 국가는 어쨌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나라나 이런 나라는 절대 아니고 아주 그 국민소득이 아주 높은 나라예요. 수는 많지 않지만 국민소득이 아주 높은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자기들은 뭐 하지 않겠다? 전쟁하지 싸움이 끼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립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네가 좀 뭘 봐줘라, 심판을 봐줘라던가, 네가 좀 공평하게 뭘 해줘라던가 그러한 그 부분으로서 스위스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니? 네. 자, 다음은 예영이가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이요. 그 74쪽에 보면은 그 이제 가난한 나라를 돕고 싶어요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나데로가 많이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 언니가 그 많이 먹는 거 보면 좋지 않아.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리고 연구 말대로 전 세계 1분의 17명, 하루에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죽어가고 있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많이 먹지 않고 남기지 않는 거 외에도 그 다른 애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궁금해. 음, 민준이. 그 약간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그 흙탕물 같은 그 약간 감염균이 많은 물을 먹으니까 많이 사람들이 죽는데 그 물을 아끼고 거기 그런 나라에다가 물을 보내주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설아야, 너는 무슨 생각이 있어? 나는 우리나라에서 작은 돈이 그 나라에서 큰 돈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작은 돈을 보태서 그 나라에 후원을 해주면 병원비를 대신 대줄 수 있어. 음. 나도 서로처럼 그 다른 아이들한테 돈을 보내가지고 그 얘들 환경을 더 좋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식비나 그런 거에 보태가지고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민준이나 예영이가 진행한 것처럼,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뭐 궁금한 점이라던가, 뭘 좀 함께 알아봐야 될 거라던가,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의해보자던가, 토론해보자던가, 이런 문제를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제기하면 되고, 지금 민준이나 예영이는 최소한 하고, 최소한 몇 개 이상? 한 가지 이상 하라고 가지 했더니, 민준이하고 이상. 예영이는 아주 겸손하게, 그럼 전 한 가지만 하겠어요. 라고 한 건데, 꼭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여러 가지 준비해서 여러 가지를 진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때 서로 첫날인데 어떻게 뭐 너가 이 책에서 읽고 얘기해 보고 싶은 만한 것들이 있어? 아니면 다음부터 할 거야? 얘기해도 돼요. 그럼 되지. 그래. 128쪽에 보면 국제연합아동기금이라고 유니세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너네는 만약 유니세프에 간다면 가장 뭘 먼저 하고 싶어? 음. 그래서 손는 사람 있으면 손는 사람 시켜도 되고 그냥 손는 사람 없으면 서로가 민준이나 예영이 중에서 아무나 지명해도 되고 아니면 서로부터 먼저 얘기해도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면 돼. 예언이부터. 내 생각에는 그 유엔에서는 그 꼭 유엔에서 일하는 거 아니라 그 다른 나라에 가서 도와줄 수도 있잖아, 사람들을. 음, 나는 그것처럼 나도 이제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다른 얘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다른 얘들을 이제 지원해 줄 것 같아. 응. 민준이 너는? 나도 예영이처럼 그 약간 유니세프 직원들과 약간 함께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가가지고 약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음, 나는 유니세프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가난한 아이들의 학교 같은 거를 지원해주고 싶어. 끝났어요. 수고했습니다. 그렇지. 지금 서로가 아주 첫날인데도 자기가 진행을 이렇게 쭉 잘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서로. 보통 첫날에는 다음에 할게요 이러는데, 서로가 맞아요, 맞아요.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자, 지금 저는 후원하고 있는 아이가 소개한 있죠. 단체, 유니세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걸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는데? 유니세프는 국제연합 국제연합. 아동 지금. 지금. 그래서 국제연합, 유엔이야. 유엔 산하, 유엔 밑에. 유엔 산하에 있는 누굴 위한? 아동. 아동, 어린이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건데, 유엔 산하의 이른바 공식 조직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사실은 유니세프보다 뭐랑 더 친하냐면,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월드비 굿네이버스 이러한 단체. 예영이가 거기 어디? 굿네이버스야? 네, 저는 굿네이버스에 후원하고 있어요.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지금 예영이가 후원하고 있는데 이 월드비전, 굿네이버스와 유니세프와는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도 세계의 가난한 아이들,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 열심히 하거든. 맞아요. 근데 이 유니세프하고 월드비전, 굿네이버스는 도대체 무슨 관계냐라는 얘기. 무슨 관계일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유니세프는 음, 전 세계적으로 음, 이제 뭐 다른 큰 나라들에서도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이제 그 전체적인 나라들을 이제 음, 후원하는 것 같고 음, 굿네이버스 같은 데나 월드비전 같은 데는 음, 이제 특히 가난한 애들이 많은 곳에서 이제 후원하는 것 같은데. 음. 또 민준이나 서로는 어떻게 생각해? 민준이. 음, 그 유니세프는 약간 나라에서 그 전 세계가 협동해가지고 음. 만든 회사 같고 이거는 그 월드비전이랑 굿네이버스는 약간 사기업인 것 같아요. 사기업이다. 또 서로도 혹시 의견 있어?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는 음, 사람이 원하면 거기에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유니세프는, 직접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음. 지원해줄 때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럴 것 같아. 자, 민준이가 얘기를 정확히 했는데, 유니세프 국제연합 아동기금은 이 돈이 어디서 생기냐면, 유엔에 속한 나라들이, 회원국이라고 그래, 회원국. 음, 그 회원국이 지금 현재 이 책에는 192라는데 약 193개국 정도 된대. 음, 193개국이 맞아요. 회비, 분담금을 내, 분담금. 회비를 내, 회비. 나라마다 돈을 얼마씩 내.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은 많이 내고, 못 사는 나라들은 조금 내고, 그래서 각 분담금 내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는 분담금을 조금 내다가 지금 좀 많이 내, 분담금을. 분담금을 내서 이 돈을 가지고, 국가들이 낸 돈을 가지고 그 돈으로 뭐해? 운영하는 음, 기구야. 반면에 월드비전 굿네이버스는 우리가 사람들한테 후원 들어봤어? NGO라고 들어봤어? NGO? NGO라고 해서 비정부 기구, 비정부 민간 기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각 개인이나 회사들의 뭘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후원. 후원금. 후원금을 모아서 어? 진행하는 일하는 단체야 단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민준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사적인 그런 단체. 쉽게 말하면 유니세프는 여러분들 학교나 마찬가지 학교. 학교는 국민들이 독립처럼. 나라에서 낸 세금을 이용해 가지고 나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 공식적으로. 그래서 세계 유엔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게 유니세프라고 생각하면 돼. 국제연합 아동기구. 반면에 월드비전 굿네이버스는 뭐 쉽게 말하면 학원이라고 생각해. 학원. 학원은 그냥 그 학원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냥 뭐 한 거야. 태워서 뭐 돈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잖아. 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도 보죠. 그래서 학교나 학원이나 학생들을 뭐 한다는 거, 가르친다는 거는 뭐 하지만, 같지만 하지만 그것들이 무슨 돈으로 어떠한 거에 기반해서 하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유니세프는 유엔의 공식 조직이라는 것들. 그에 비해서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는 이른바 비정부 민간기구라고 해서 NGO라고 우리가 보통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조직이라는 것들,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커다랗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에요. 첫 누가 번째, 이 책을 통해서 뭘 알려주려고 쓰여진 거지? 유엔에 대해 알려주려고? 유엔에 관한 여러 정보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들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는 유엔에 관한 정보 외에 또 뭘 알려주려고 쓰여진 책일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도와줘야 된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마음을 키워주려고 쓴 책이다. 물론 그럴 수 있어.
또 음, 자, 제일 처음에 머릿말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머릿말의 그 첫 번째 문단. 여러분은 거기 서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계속 읽어. 만화가가 되고 싶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 결국 많은 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 지금? 꿈, 꿈. 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여기서 말하는 꿈은, 장래희망. 어? 장래희망? 장래희망 또는 진로. 음, 진로, 장래희망에 관해서. 근데 특별히 꿈, 진로와 장래희망 중에서 바로 이게 뭐야? 국제활동가. 유엔에서 일하는 그런 국제활동가라는 그런 진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더라라는 얘기. 자, 근데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이 책은 세 가지 글의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엔에 대해서 알려다 보니까 유엔에 대해서 뭐 하는 글? 설명, 설명하는 글. 설명하는 글들이 기본적으로 중간중간에 많이 나와. 설명하는 글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유엔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 다음에 뭐 UNDP는 어떤 일을 하나요? 궁금타파, 유네스코는 문화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주로 이제 궁금타파 해가지고 돼 있거나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아직 궁금한 것이 많아요 해갖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없나요? UN 직원 어떻게 뽑나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글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음, 나데루를 주인공으로 한 뭐? 이야기? 이야기. 그 나대로라는 아이가 유엔 체험단에 뽑혀가지고 직접 뭐해 체험하며 돌아다니면서 겪은 사건들 그런 이야기글로 되어 있는 것들이 가장 많은 기본적인 흐름이야. 그 이야기글 사이사이에 설명글이 지금 껴있는 형태야.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또 하나 특이하게 되어 있는 형태의 글이 48쪽, 104쪽, 122쪽, 146쪽 4개가 있어. 어떤 형식의 글이야? 48쪽, 104쪽, 122쪽. 인터뷰요. 아, 인터뷰. 인터뷰요. 인터뷰. 자, 민준이 인터뷰가 뭐야? 인터뷰는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인터뷰는 뭐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음, 질문과 답. 질문과 답.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글의 형태가 궁금한 거를 질문하고, 그럼 그 궁금한 거에 대해서 대답한 것들을 수록하는 그 질문과 답이라는 형태로 뭔가를 알려주는 형태가 바로 인터뷰인데, 이 책에는 바로 인터뷰가 또 이제 실려 있는 그러한 구성을 취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책을 읽을 때 그 책이 뭘 목적으로 써져 있는 책인지, 또 그 책은 글은 또 어떤 형태로, 어떤 구성,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로 파악하면서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것들도 여러분이 독서를 잘하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쓰여진 부분이 어디냐면 어, 어? 그 유엔 조직도 나와 있는 게 몇 쪽이지? 네? 유엔의 전체적인 그 조직도 여기 있다. 44쪽. 44쪽. 뇌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나라고 해서 이런 걸 보고 조직도라고 조직도. 조직도. 음, 그래서 뭐 어떤 우리나라 그 정부 조직도 하면 잠깐만
대한민국 정부 조직도. 여기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대통령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대통령 밑에 대통령 비서실이 있고 대통령 경호실이 있고 그 밑에 뭐 국무총리가 있고 그 안에 뭐 기획재정분이 교육분이 미래 무슨 뭐 분이 이렇게 각 부서가 있고 해서 이렇게 그림 형태로 그림 형태로 쓰여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뭐라 그런다? 조직도. 조직도 이런 것처럼 유엔이란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조직도 도가 제일 끝에 있는 도가 그림이란 뜻이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줬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림. 그래서 보면 유엔의 조직도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뭐야? 총회? 총회. 유엔 총회. 유엔 총. 자, 유엔 총회가 뭐래? 총회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엔의 최고 기관이에요. 유엔의 최고 기관이 바로 유엔 총회인데 모든 회원국이 참여한다 해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193개국 이 책에는 192개국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나라들이 더 늘었는지 193개국이라고 선생님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인지 193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 그래서 여기서 최고 결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여러분의 그 학급으로 보면 학급회의 하는 거, 학급회의. 학급회의 여러분들 전부가 다 참여하잖아. 회원들 전부가 다 참여해서 여러분 학급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1인 1표 아니 1국가 1표야.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지금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 중국이 약 14억 5천만 명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14억 5천만 명이 되는 중국도 한 표. 그 다음에 나라들 중에 가장 작은 나라가 바티칸 시국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로마 안에 교황이 있는 그곳이 바티칸 시국인데 거기는 인구가 801명, 음, 800명. 그 다음에 투발루. 요즘에 뭐 알아요. 가라앉고 있는 나라 투발루 인구가 맞아요. 11,000명. 음, 그 근처에 뭐 나우루라는 나라도 있고 막 그런데 거기는 한 어쨌든 10,00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런 나라도 한 표야. 야, 10몇억인 나라도 한 표. 한 10,000명인 나라도 한 표. 다 똑같이 몇 표를 줬다는 거야? 한 표. 표. 한 표를 줘서 유엔에서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일들에 관해서 회원 뭐 가입 문제라던가 이사국을 선출한다던가 이런 일들을 결정하는 건데 193개국이 모두 참여해서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회의가 잘 진행이 될까 아니면 복잡할까? 안 돼요. 복잡하겠지. 그래서 유엔 총회는 이렇게 매번 열리는 게 아니라 총회가 1년 중에 총회가 열리는 그런 기간이 따로 있어. 그때만 총회가 열려. 그래서 유엔 총회보다 사실은 더 실질적으로 유엔에서 일을 하는 기구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 두 번째 기구가 안전보장이 안전보장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이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안보리. 안보리. 안보리라고 불러. 왜 안보리라고 부르면 안전보장이 안자. 보장할 때 이 보자. 이사회 할 때 그 이 뭐? 이. 이자. 그래서 이걸 안보리라고 얘기를 해. 왜 그러면 안보 여기 이잖아. 근데 여기 왜 리라고 하냐? 우리말에서는 뭐 실리 외교, 실리는 실제적인 이익이란 뜻이거든. 이 리자가 잠깐만. 요거야 요거 한자로 치면 네. 근데 이익 할 때 너 이익을 얼마 받니 할 때 요것도 이익이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글자 있지. 네. 요게 똑같은 글자잖아.
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쓰고? 리, 위, 이라고 쓰고. 여기서는 뭐라고 쓴다고? 이. 이, 이라고 쓴다고. 그래서 원래 앞으로 이게 가면은 원래 제일 첫 이를 글자로 오면은 이, 리을을 뭘로 바꿔줘? 이. 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는데 북한은 걔들은 뭐야? 리익 이렇게 써. 리, 북한은 이 리를 그냥 앞에서도 그냥 리로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응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원래는 안보 그러니까 리 사회인데 제일 앞에 왔으니까 이 사회라고 읽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제일 마지막 글자라서 이제 뭐라고 읽는 거야? 안보리, 아, 리가 그래서 이제 네, 안보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볼 수가 있는데 안전보장 이사회인데 안전보장 이사회는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대? 어, 국제 다섯 평화와 안전 개의 유지에 대한 일차적 상임이사국과 책임이죠. 10개의 비상임이사국. 상임이사국 5개. 10개. 혹시 5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중국, 중국, 프랑스, 프랑스, 러시아. 러시아. 이 5개국이야. 거기다 플러스 뭐? 플러스 비상임이사국. 열, 상임이사국 몇 개? 10개. 10개. 10개는 대륙별로 아프라, 대륙별로 뽑는 거. 아프리카 및 아시아 5나라. 그런 식으로. 마치 카타르 월드컵 열릴 때 월드컵에 지금은 24개 국가가 참여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대륙별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나눠져 있는 거 혹시 알아? 네, 네. 아시아에서는 세 장, 네 장? 뭐 세 장 반인가 해가지고 이번에 이번에 뭐 어디 갔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카타르, 대한민국, 일본, 대한민국, 일본, 호주 호주. 4개국이 갔구나. 카타르는 그냥 개최국에서 간 거고 이런 식으로 그 각 나라들마다 대륙별로 이렇게 시드가 몇몇 나라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처럼 대륙별로 비상임사를 뽑는데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차이는 뭐냐면 상임, 비상임이라고 돼 있는데 상임은 늘 항상 언제나 늘 거기에 있는 거야. 그 일을 늘 도맡아 하는 거야. 비상임은 때때로 음, 가끔 일이 있을 때만. 그래서 만약에 그 민준이가 어떤 회사의 상임이사야. 예영이는 비상임이사야. 그러면 민준이는 그 회사에 매일 출근하는 거야.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매일 일을 하는 거야. 상임이사, 중요한 결정을. 근데 예영이는 그 회사에 매일 출근하지 않아. 원래 뭐 다른 일도 있어. 근데 무슨 중요한 회의나 이럴 때만 잠깐씩 뭐 하는 거야? 참여를 하는 거야. 아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좋은데? 상임이라는 말이 있고 뭐라는 말이 있다는 거야? 비상, 비상임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이사국 있고 비상임이사국 있는데 자, 이 상임이사국 미국, 중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는 왜 상임이사국일까? 아까 193개국이 있는데 왜 하필 이 5나라가 상임이사국일까? 그냥 가장 발전한 도시여서. 그냥 발전한 나라여서. 자, 민준이는 선진국이라서 선진국이라서 야, 서로 그렇고 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야. 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자, 지금 현재 국가의 GDP 얼마나 그 국가 경제력이 크냐만 순위를 치면 이렇게 돼. 아, 지금 보면 현재 미국이 1등이야. GDP 돈을 제일 많이 봤을 번다. 때. 그 2등이 혹시 어딘지 알아? 음. 경제 규모만 영국? 영국? 2등이 중국이야, 중국. 중국? 원래 중국이 한참 뒤였었는데 요즘에 많이 치고 올라와서 2등까지 올라갔어. 3등이 영국? 일본이야, 일본. 응? 원래 일본. 일본이 2등이었었는데 중국 때문에 3등으로 밀렸어. 4등이 한국? 프랑스? 독일이야, 독일. 어, 아, 독일도 3등이었었는데 중국한테 밀려갖고 4등이 됐어. 5등이 프랑스? 영국이야, 영국. 영국? 5등이 영국이고 6등이 인도고. 원래 어, 영국이 1등이었었어. 제1,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그러다가 영국이 지금 뒤로 밀린 거야. 근데 6등이 인도, 7등이 프랑스, 대한민국은 몇 등이? 8등이 이탈리아, 9등이 캐나다, 10등이 바로 민준이네 나라. 한국. 대한민국. 그 다음에 11등이 러시아. 요즘 북한은 미, 엄청 어? 멀겠죠?
뭐라고? 러시아 북한은 몇 위예요? 러시아가 11등. 아, 근데 북한. 인도보다 우리나라가 돈을 더 못 버나? 뭐라고? 어디가? 민준 어디? 우리나라가 인도보다 돈을 더 못 벌어요? 어. 인도는 야 인구가 10몇 억이잖아. 아, 우리나라보다 애초에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저쪽.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몇십 배 더 크잖아. 인구도 몇십 배 더 많고. 그러고 보니까 어, 그 어느 나라에, 인도였나? 음, 거기에서 그 왕자 있잖아요. 음. 모시기. 거기서 우리나라 후원했다는데. 그 이제 아, 뭐, 그거는 저기 아랍에미리트 왕자, 사우디아라비아 네, 왕자가 맞아요. 됐다는 거. 그날은 석유 많이 나서 그런 거고. 북한은 선생님이 정확히 모르는데 한 100 몇 등 할 거야. 100 몇 등인데 뭐 100 몇 등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북한이 몇 등일까? 경제 규모가. 나중에 선생님 혹시 알게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몇 등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건데 지금 보니까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면 미국, 중국 요거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일본, 그 다음에 아까 어디였어? 러시아. 러시, 아니 이거 보면은 일본, 어, 독일이 3, 4등인데 일본, 독일은 빠져 있어. 상임이사국에. 인도도 빠져 옛날에, 있어. 그 지금 말고 옛날 그 선진국대로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 선진국 기준으로 했어. 자, 아, 그 유엔이 왜 생겼나를 생각해 보면 돼. 유엔이 아까 언제 생겼다고 그랬어? 2차 세계대전 2차 때.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야. 음. 선생님 아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한 편 먹었다고 그랬지. 아, 네. 져 US, 가지고 안 미국, 좋아졌구나.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한 편 먹었다고 그랬지. 네. 중국도 포함돼 있어요? 뭐라고? 중국도 있었어요? 음,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가만히 있고 이 나라들이 뭐 한 나라들이야 보니까 이긴 나라들. 이긴 나라들. 그래서 일본, 독일, 이탈리아 니들은 졌으니까 니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 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그 유엔을 만들면서 야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가 뭐 하자? 상임이사국을 미국에서. 하자라고 한 거야. 이제 이해가 가? 네. 네. 그 당시 요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은 진나라라서 할 말이 없었고 인도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어. 음,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어. 그러니까 별로 할 말이 뭐였다는 거야? 없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그리고 캐나다는 그 당시에 그 전쟁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열심히 참가한 나라들이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긴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임이사국을 만든 거야. 음, 그리고 이 비상임이사국은 돌아가면서 뽑는 거야. 2년 단위로. 자, 그런데 이 상임이사국 5나라는 특별한 권리가 있어. 무슨 권리가 있냐면 요걸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거부권. 있어? 거부권. 거부권. 자, 요즘 세계에서 가장 골칫덩어리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19 말고 또 뭐가 있어? 세계의 가장 큰 문제가. 지구온난화. 전쟁? 지구온난화 문제고. 전쟁? 전쟁 어디하고 어디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어느 나라 편을 들고 있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어.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나라들이 많아. 미국이나 유럽이나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러시아 편을 드는 나라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아, 않아요. 그러면 유엔군을 만들어서 유엔군을 어디다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 보내가지고 러시아로 혼내줄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유엔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내 못 보내? 못 보내. 보내면 못 보낸다는 얘기야. 만약에 유엔 총회 가가지고 유엔 총회 가서 과반수로 한다면 아마 유엔군을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유엔군을 못 보내는 이유가 이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뭐 해버리면 반대해버리면, 반대해버리면 거부해버리면, 아무리 많은 나라들이 찬성해도 그 일을 뭐 할 수 없어? 할 수, 할 수 결정할 없어. 수가 없다라는 얘기. 여기서 유엔 총회에서 막 120개국, 150개국이 찬성을 해도 이 5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난 싫어. 그럼 그 일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음, 막강한 권한을 요 안전보장이사회가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만들어진 지가, 유엔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부터 벌써, 한 70년 아니요? 전 일이란 얘기, 아직 7, 80년 전 일이란 얘기야. 그 7, 80년 전에 이 일을 가지고서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게 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러니 현재 상황에 맞게 뭐 하자? 다시 바꾸자. 바꾸자.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이제 우리가 뭐 해줬으니, 이제 옛날 전쟁의 진거는 옛날 일이니 이제 우리나라도 요 상임이사국에 뭐 해줘라? 넣어줘라. 소환해주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있는, 논쟁이 있는 또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어쨌든 안전보장이사회라는 조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조직이 있대? 신탁통치이사회. 그 전에 신탁통치이사회 전에 경제사회 경제사회이사회라는 아, 곳이. 경제사회이사회라는 곳은 어떤 일을 한대? 세계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어나는 경제, 사회, 경제, 문화, 사회, 문화, 교육, 교육, 보건, 보건, 환경 등 환경 등 여러 여러 문제를 문제를 다루는 다루는 것. 곳이에요. 경제사회, 문화, 교육, 보건, 보건, 환경. 보건, 환경. 근데 보니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을 다 다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음, 경제사회에서 하는 일이 아주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려 80%의 재정이라는 건 돈이야. 네. 사람을 사용한대, 이 경제사회이사회가. 즉, 아, 유엔이 1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그중에 얼마를? 80만 80만 원을 이 원을. 경제사회이사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민준이하고 서로하고 예영이가 단체를 만들었는데, 민준이가 80만 원 쓰고 예영이하고 서로 보고 20만 원 쓰라고 그런다면 제일 중요한 일은 누가 다 하는 거야? 민준이가. 민준이가 다 하는 거야. 맞지? 이 경제사회 이사회가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경제사회 이사회에 속한 단체가 있어. 기구가. 뭐? 47조. 음, 그 국제연합 아까 말했던 국제연합, 아동, 아동기금. 아동기금. 유니세프. 아까 우리 저기 누가 이거 유니세프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했었지. 이 유니세프가 바로 경제사회 이사회에 속했다는 거야. 음, 문화, 교육, 보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유니세프. 자, 그 전에 유니세프 전에 나오잖아. 뭐? 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 통화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라고 그러는데? IM, IMF. IMF. 근데 이 IMF가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어. 그 IMF 들어봤어? 경제 어, 위기였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1997년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달러가 부족했어. 그럼 달러가 부족한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나라가 석유 같은 거를 사와야 되잖아.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석유 같은 걸 사올 때 뭘로 사온다는 거야? 달러. 달러. 달러로 사온다니. 우리나라 돈으로 사오는 게 아니라 달러로 사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어. 달러가 없으니까 석유를 사올 수가 없어요. 없어요. 석유를 못 사오면 우리가 공장을 돌릴 수도 없고 자동차를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어려움에 빠진다는 거야. 그때 바로 이 국제통화기금에서 아이고 한국 그러다 망하겠다 해서 우리가 뭐 해줄게? 달러를 뭐 해줄게? 보내주. 보내줄게. 근데 이 국제통화기금은 여러 나라들이 돈을 모아놨다가 어떤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그 나라의 돈을 뭐 해주는 거야? 빌려주는 거야. 빌려주는. 근데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지를 하나. 않는다. 어? 갚아야 되는. 그렇지.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민준이가 예영이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예영이가 그 돈 갖고 마음대로 막 옷 사입고 막 남자친구 선물 사주고 이러면 민준이가 그 돈을 빌려주려고 그럴까 안 빌려주려고 그럴까? 안 안 빌려주려고. 안 빌려주는. 빌려주겠지. 왜? 그러다가는 예영이가 돈이 없어갖고 못 갚을 게 못 갚을 뻔하니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준이가 예영이한테 이 돈을 빌려주면서 야, 너 이 돈 가지고 너 학원 다녀. 너 직장 너 뭐 기술 자격증 따. 그래가지고 너 취직해. 너 그리고 너 앞으로 너 지금 너 갖고 있는 자동차 너 너무 비싼 자동차도 타고 있는데 너 그렇게 낭비하면 안 돼. 너 그 자동차 팔아. 너 그거 걸어다녀 앞으로. 아, 너 그거 앞으로 남자친구하고 헤어져. 너 네. 남자친구하고 데이트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써. 너 헤어져 당장. 너 그리고 앞으로 옷은 한 벌 갖고 너 계속 입어. 너 아, 옷 사지 마. 최악의 이렇게 해야 그 돈 아껴가지고 나중에 민지한테 그 돈 갚을 거 아니야. 그럼 예영이는 그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냥 들어야지. 못 들어야 돼. 왜? 내려줘. 안 듣는다고 그러면 민준이가 그럼 돈 안 빌려줘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영이가 당장 뭐 방 월세도 내야 되고 뭐 뭐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하니까 안 그러면 망하니까 알았어. 남자친구랑 헤어질게. 알아서 자동차 팔게. 알아서 나 앞으로 쇼핑 안 할게. 약속하고 이제 민준이 돈을 뭐 했다는 거야? 받았다는 빌려줘. 거야. 그리고 이제 민준이한테 그 돈을 뭐 할 때까지는 갚을 갚을 때까지는 때까지는 민준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막 남자친구랑 차라리 헤어져. 안 빌릴 것 같은데. 어? 근데 차라리 안 빌리면 빌리면 너가 망은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그냥 차 굶어야 팔아가지고 되고. 그냥 그걸로 월세 내고서는 하면 어. 되잖아요. 그렇지. 만약에 그럴 만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IMF 때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이 국제통화기금으로도 돈을 빌려서 그걸 갚느라고 국가가 무척이나 뭐 했다는 거야? 힘들었어요. 어렵고 힘들었어. 힘들었다는 얘기야. 근데 다행히 어떤 나라들은 IMF로 돈을 한번 빌리면 몇십 년 동안 돈을 못 갚아. 계속 거기에 막 허덕거려.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몇 년 만에, 뭐 3, 4년 만인가 그 돈을 갚고 다시 이제 벗어나 어떤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제통화기금 IMF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치를 떨어. 어휴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막 달러도 미리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이 저축을 해놓고 있어. 또 그런 일을 뭐 할까 봐. 당할 당할까 봐. 요것도 요 경제이사회에 속해 있다는 거지. 또 어떤 기구가 있대? 국제연합 연합 식량 농업기구, 국제연합 식량 식량 농업기구라는 농업기구. FAO. FAO라는 단체가 있는데 요 단체도 가끔 뉴스에 나와. 우리나라 뉴스에. 왜 나오냐면 북한 때문에. 아, 북한의 식량난이 심하다. 뭐 이런 거를 조사를 해. 이 나라. 그래서 각 나라의 식량 사정이나 농업과 관련된 걸 조사해서 이 나라를 뭐 도와줘야겠다는 둥, 이 나라를 뭐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둥, 뭐 이렇게 해서 각 우리나라 뉴스에 FAO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뭐 식량이 어려워가지고 뭐 몇만 명이 굶어 죽을 위기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 뭐 FAO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북한에 뭐 쌀 지원을 뭐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끔 그런 뉴스에 나오는데 이게 다 경제사회 이사에 속한 어떤 그런 단체들이다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경제사회 이사 다음에 무슨 단체가 있어? 무슨 기구가 있어? 신탁통치이사회. 아, 응? 신탁통치이사회가 있는데 이 신탁통치이사회는 사실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아. 지금은 거의 그런 역할이 없는데 신탁통치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아니요? 신탁통치. 자, 이 신탁통치이사회도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조금 있어. 독재하는 거? 자, 그리고 이게 뭐야? 감. 삼. 뭐야? 우리는 한반도. 한국.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야. 엉터리 아, 지도야. 어디? 저 아닌 것 자, 같은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어. 우리나라 응.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는데 그 해방이 되는 게 요 일본에다가 일본에다가 뭐야? 미국이 뭐 핵폭탄, 원자폭탄을 두 방을 빠방 하고 떨어뜨렸어. 네. 히로시마라는 도시와 나가사키라는 도시에 알아? 네. 네. 원자폭탄 두 방을 맞고 몇십만 명이 죽으니까 일본이 깜짝 놀라갖고 뭐 했다는 거야? 항복했다는 거야. 한국했다. 이게 1945년 강복. 8월 15일 날. 뭐, 근데 아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독일하고 한판 먹었다고 그랬지? 네. 네. 소련, 영국, 프랑스, 미국이 한판 먹었다고 그랬지? 이 네. 소련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을 몰아내겠다면서 소련군이 이렇게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 소련군이. 근데 소련군이 들어오니까 미국은 이렇게 생각했어. 아니,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고생했는데 이 소련 놈들은 일본하고 별로 싸우지도 않고 그냥 와가지고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그러네? 내가 그 꼴을 두고 볼 수 없지 하고 미군이 서둘러서 들어왔어. 어, 응. 자, 소련군은 위에서 내려오고 미군은 밑에서 올라가고 그럼 둘이 뭐 할 수밖에 없어? 싸워요. 맞네요. 싸워 충돌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이 야,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이 한반도를 뭐 하자? 나누자. 반으로 나누자. 나눠 먹자라고 해서 뭘 그은 거야? 휴전선. 아니, 38선. 36, 38선. 39, 38.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38선을 그었어. 그리고 나서 요 한반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조선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일본이 물러갔으면 우리나라가 나라를 세울 거 당연히 생각했어. 근데 세계 여러 나라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야, 조선, 너희는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니들은 나라를 스스로 다스릴 힘이 없다. 정부를 스스로 세울 힘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대신 뭐 해주겠다? 다스려주. 아, 다시. 땅 그러다가 너네들이 뭐해? 스스로 뭘 할 수 있으면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이게 바로 뭐야? 신탁 통치야. 신탁은 믿고 맡긴다는 거야. 통치는 다스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땅 신탁 통치라는 거는 탐나가지고 그냥 어떤 나라가 힘이 없을 때, 어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다른 유엔이 와서 대신 뭐 해주는 거? 그 나라를 다스려 이런 걸 보고 신탁 통치라고 그래. 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 그래 신탁 통치 해주세요라고 아니요? 나 힘이 없는데 절대 그렇지 고마워요 않죠. 이랬을까? 아니죠. 아니야. 너무하네. 우리나라는 바로 독립해달라고 해서 반탁 운동,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반탁 운동을 벌인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탁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미국과 소련이 그 다음에 또 뭐 회의를 하고 그것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유엔이 나중에 그럼 남북한이 총선거를 실시해가지고 정부를 만들려고 그랬어. 근데 이제 그거 갖고도 또 이제 이 북과 남이 서로 또 뭐야 의견이 다른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남쪽이 선거를 해서 남쪽이 뭘 만들고 대통령. 대한민국을 여기다 만들고 그다음에 북쪽은 자기들끼리 또 선거를 해갖고 뭘 만들고 조선 조선민주공화국을 만들고 그렇고 이 한반도에 하나의 나라가 몇 개가 생긴 거야? 두 개. 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다는 거야. 그래서 신탁 통치 이사회라는 건 바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거나 식민지에서 벗어난 그런 나라들을 대신 뭐 해주는 것? 다스려주는 들어주는 거 신탁 통치 이사회라고 그러는데 요즘 신탁 통치를 받는 나라는 거의 없어. 그것 때문에 신탁 통치 이사회는 그냥 뭐야?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 하는 일은 별로 없는 없다. 기구야. 일반인 것 같은데. 뭐라고?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나와? 그 다음에 그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업재판소가 나와. 자, 국제사업재판소는 뭐 하는 곳일까? 국제사법재판소는 세계 법원이라고도 불리는 유엔의 사법기관이에요. 그렇지. 자, 예영이하고 민준이하고 싸웠어. 응? 아, 그럼 예영이와 민준이가 싸웠을 때 그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원, 우리나라 재판소에 가가지고 판사한테 판결을 받는단 말이야. 국가 내 국민과 국민 사이에는. 근데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뭐 때문에 분쟁하고 있어? 독도?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분쟁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일본은 자꾸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그래.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독도 땅이 일본 땅인지 대한민국 땅인지 뭐 하자 재판 받아보자 이래. 근데 네. 우리나라는 싫어. 안 가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 일본은 뭐라고 하냐면 너 질까봐 안 가는 거지. 비겁해. 대한민국 비겁해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과연 비겁해서 안 가는 거냐. 자, 민준이가 서로 보고 야, 네가 쓰고 있는 안경 내 거거든? 근데 왜 네가 쓰고 있어? 야, 우리 재판 받으러 가. 라고 하면 서로가 그래, 재판 받으러 가. 라고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안 해요. 왜 서로는 너 안경 이 민준이 거라고 해서 재판 받으러 가자는데 왜 재판 받으러 안 가? 왜냐면 제 거니까요. 서로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내 거야. 100%내 거야. 근데 내 건데 왜 내가 이거 갖고 내 거냐 아니냐고 따져야 되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서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재판을 받으러 간다고 하는 순간 내가 이게 내 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뭐 하게 되는 거야? 인정하는 꼴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독도가 우리 건데 뭐하러 일본하고 그걸 겨루냐는 얘기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가겠다는 거야. 근데 일본은 계속 가자. 국제사법재판소에 자기들이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따져보자는 거야. 그래서 그걸 분쟁의 문제로 삼아서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다투고 있는 중이야 라는 걸 알리자는 거야. 그런 부분들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어떤 그런 분쟁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사무국. 사무국. 사무국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 193개국의 나라들이 모여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해. 실제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 직원, 그럼요. 그 직원을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건물 유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온갖 잡다한 일들, 회의 연락하는 일, 뭐 소집하는 일, 안건 만드는 일, 뭐 나눠주는 일, 이런 온갖 가지 일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야? 사무국이라고 사무. 그러고, 이 사무국의 우두머리를 사무총장. 사무총장이래. 유엔 사무총장. 그래서 이 유엔의 실질적인 일은 누가 다 해? 유엔 유엔 사무총장. 사무총장과 사무국 사람들이 다 해.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하고 우리나라는 큰 관계가 있어. 왜? 반기문 사무총장. 아, 지금은 아닌데 지금 사무총장 앞에 우리나라의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의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가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유엔에서 어떤 중요한 막강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임기가 이제 몇 년에서 뭐 2번까지 연임할 수 있어서 돌아가면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이 유엔 조직 안에 이제 다시 그 밑에 산하기구, 여러 산하기구가 있는데, 산하기구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고, 전문기구도 있고, 또 뭐도 있고, 독립기구. 독립기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얘기했던 단체들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유넵, UNDP, 유네스코, 그 다음에 유니세프, 이런 단체들은 주로 어디에 속해? 산하기구. 산하기구에 속해. 하나만 빼고. 유네스코는 어디에 있나 찾아봐. 유네스코. 유네스코 전문기구. 유네스코는 전문기구에 있어. 근데 그거 빼놓고 이제 UNDP, 국제연합개발계 UNDP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유넵, 국제연합 환경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어디에 있냐면 산하기구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에서 각 유엔이란 단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배 타고 다른 나라 이렇게 가잖아. 그 네. 나라들마다 그 배 타고 가는 거에 대한 규정, 항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다르면 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전문기구 안에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국제해사기구라고 보여? 네. 네. 국제해사기구가 이게 바로 그 항로, 선박, 배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 국제해사기구예요. 또 여러분들이 전화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도 전화를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나라에 전화를 하잖아. 또 네. 여러분들이 뭐 인공위성으로 뭐 중계방송하고 막 이러잖아. 나라와 나라 사이.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규칙을 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규칙 정하는 기구는 어디겠어? 회사기구? 아니, 해사기구는 아까 그 배, 선박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전화나 통신 뭐 이런 거. 국제전기통신연합. 그렇지. 국제전기통신연합. 또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데 항로를 결정한다던가, 비행기들 사이에 무슨 뭐 약속을 정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 그렇지. 국제민간 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거야. 또 뭐 지진, 해일 막 이런 거 막 났을 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만국우편연합. 그럼 만국 우편이라면 편지, 편지고, 날씨 이런 거 하는 거는. 세계기상기구. 세계 기상기구. 그다음에 요즘에 여러분들이 제일 그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유명해진 유엔 기구가 뭐야? 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에서 WHO. WHO. 세계보건기구가 가장 요즘에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아. 기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WHO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북한의 핵 문제 관련해서 가끔 뉴스에 나오는 데가 뭐냐면 독립기구 중에 국제원자력기구. 국제원자력기구에서 IAEA가 뭐 북한의 원전 옛날에 뭐 사찰을 했다는 등 뭐 북한의 핵무기 개발 관련해서 뭐 했다는 데서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뉴스에 또 많이 나오고, 그 밑에 있는 WTO 세계무역. 세계무역기구도 많이 나와. 왜냐하면 뭐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역, 뭐 미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무역을 뭘 수출하는데, 자동차를 수출을 하는데 뭐 미국의 무슨 뭐가 아니면 우리나라 자동차에 뭐 혜택을 안 주겠다, 뭐 이러면 우리나라가 WTO에다가 미국이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우해요, 뭐 WTO에 뭐 제소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세계 무역 그 하는 거에
관련된 그런 일들은 바로 이 WTO에서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세계 한 나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걸친 다양한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하고 이렇게 정하고 이런 조직들이 바로 유엔 산하에 있는 여러 단체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나중에 유엔에 가서 또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유엔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이 책에는 그 여러 가지 기구들 중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중요한 몇몇 기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기구들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관심 있거나 흥미로운 기구가 있었어? 음, 흥미. 아니면 뭐 여기 보면서 나 이거를 잘 모르겠다. 아니면 뭐 이걸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것들. 저요. 뭐 국제부흥개발은행이요. 국제부흥개발은행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나라가 전쟁 때문에 이렇게 폐허가 되고 또 이제 가난한 나라들 있잖아. 그 네. 부흥은 다시 발전시킨다는 뜻이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부터 도와줄 거냐,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뭐 할 거냐, 발전시킬 거냐라고 해가지고 이 국제부흥개발기구에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나라가 처음에 가난했었잖아. 그럼 우리나라에다가 돈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술을 전수시켜주고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그 세계 여러 나라에 그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준 어떤 그런 기구가 지금 예영이가 말했던 그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과거에는 그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고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가난한 나라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그 기구입니다. 또 왜요? 민준이 그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요. 세계 지적재산기구는 요즘에 더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기구야. 왜? 지적재산권이 뭔지 들어봤어? 몰라요. 네. 지적재산권은 민준이가 책을 썼어. 네. 근데 그 민준이가 책 쓴 거를 예영이가 몰래 민준이 허락도 안 느꼈어요. 베껴가지고 예영이 이름으로 책을 내갖고 막 팔아먹어. 아? 여러분들이 뭐 BTS가 무슨 노래를 했어. 근데 그 BTS 하나도 안 맞고 BTS 음반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막 그 팔아먹어. 이런 그 지적재산권 이런 거를 감시하고 그런 거에 대한 그 규정을 정하고 이게 이제 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구인 걸 볼 수가 있지. 우리나라 무슨 영화나 TV 프로그램 뭐 이런 걸 중국이 뭐 뺏겨가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우리나라 뭐 특별한 기술인데 그 기술을 다른 나라가 몰래 뺏겨가는 거 이런 분쟁 이런 걸 조종하는 것들이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기구들인데 이러한 기구들이 지금 과거에는 별로 안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토론 혹시 궁금하거나 음, 어, 국제개발협회요. 국제 뭐? 국제개발협회래요. 국제개발협회? 그건 어디에 속하는 거야? 전문기구요. 기구요. 전문기구 중에 너무너무 보이네. 국제개발협회, 선생님, 국제개발협회는 뭔지 선생님이 정확히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국제개발협회도 세계 여러 나라가 개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아마 논의하는 그런 기구일 거라 생각하는데, 정확히 다른 기구들과 달리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61쪽에 보면, 유엔에는 어떤 직업들이 있나요? 라는 부분들에서 전문 직원, 기능 직원,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엔에도 청소하는 사람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필요하잖아. 그럼 청소부도 유엔에서 일하는 유엔 직원이라는 거야. 이해가? 네, 뭐 유엔에서 뭐 이렇게 전기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필요하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도 유엔에서 일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근무한다. 그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만 청와대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요리사인데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 있다는 거야.
또는 재봉사, 옷 뭐 저기 안에서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 있다는 거야. 청소하는 사람인데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 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 기구가 조직이 되려면 많은 일들이 필요해서 여러분들 유엔이라는 기구가 꼭 이렇게 뭐 이렇게 외교관 이런 사람만 유엔에서 근무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유엔에 모여서 함께 일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마치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 하면 조종사만 있는 게 아니, 아니라는 거야. 조종사는 수는 별로 적고 조종사보다 사실은 그 엔지니어라던가 아니면 뭐 통제관이라던가 이러한 뭐 항공기 티켓 파는 사람이라던가 등등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자신이 또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거냐 아니면 좀 글로벌하게 이런 정부기구에 가서 세계적인 국제 정부기구에 가서 일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또 희망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뭐냐면 쓸만한 아이. 쓸만한 아이라는 책이 맞습니다. 이금희 선생님이라고 혹시 밤티마을 큰돌이네 집, 밤티마을 영민의 집, 밤티마을 보민의 집이라는 책 들어봤어? 네. 아니에요? 네. 서로 들어봤구나. 그 책으로도 유명하고 너도 하늘 말라리아라는 책도 있고 요즘에 저 그 책 알아요. 책 알아? 저도 이금희 알아요. 선생님이 우리나라 동화 작가들 중에서 손꼽히는 아주 잘 나가는 동화 작가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창작 동화, 단편 동화들을 모아놓은 창작 동화집 쓸만한 아이인데 다음 주에는 쓸만한 아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음 주에 오늘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책을 읽고는 또 무슨 얘기를 나누고 싶은지 미리 한 가지 이상 준비해 오면 되고 자 오늘 서로가 처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했는데 어땠는지 간단하게 소감을 얘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예영이가 너무 잘생겨서 좋았어요도 괜찮고 서로가 그냥 왜 스냅이 너무 헛소리를 많이 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해도 괜찮고 예영이가 모습이 너무했어. 참나라 어쨌든 같이 소감을 간단하게 한번 서로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로 음, 원래 처음엔 논술이 조금 어려울 것도 같았는데 친구들이랑 하다 보니까 재밌었어요. 어려울 것 같았는데 민준이 예영이 하는 거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야 뭐 하고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잘 지내. 안녕히 계세요. 어.